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들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체능에서 음악과 미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빠진 게 있죠. 체육입니다. 네, 체육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운동이죠. 굳이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릴 부분도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운동은요, 얼만큼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하버드 대학교의 존 레이티 교수라고 하는 분은요, 운동화를 신은 뇌, 영어로는 스파크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요, 이 운동이 신체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 뇌 활성화, 뇌 성장, 학습에도 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 운동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사람 몸에는 공부 호르몬이라고 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효율적으로 많이 넘겨주는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죠. 잘 잊어버리는데요. 그 잊어버리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고 다시 복습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좀 줄여주는 거죠. 네, 훨씬 더 오랫동안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기능이죠. 네, 그래서 이 신체 활동이 굉장히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존 레이티 교수가 이야기했던 많은 통계들 중에도 보면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의 기능은요, 이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거 빼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요, 신체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뭔가 짜증나고 되게 힘들 때 한번 땀을 싹 쏟고 나면 쫙 풀려지는 것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맺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통해서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요, 서로 이제 배려하는 법,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팀워크를 배우면서 정말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얼만큼 운동이 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려져 오고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도 요즘에는 운동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셔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클럽에 가서 마음껏 뛰노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꼭 확보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체육 시간입니다. 네, 체육 시간이 1위고요. 이제 그 뒤를 바짝 따라가는 시간이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 그리고 종례 시간,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이 들은 날은 아이들 반응부터가 달라요. 아침에 딱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정리할 거 하고 이제 하고 있으면 한두 명씩 이렇게 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들린 친구도 있고요. 그냥 저를 노리고 이렇게 싹 와서 꼭 짚고 싶은 거죠. 선생님 오늘 무슨 과목 있는 거 알죠? 또는 선생님 오늘 체육 있어요. 체육. 그걸 알지, 체육 있는 거. 체육 시간에 뭐예요? 그냥 체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적게는 3, 4명, 많게는 막 7, 8명이 막 돌아가면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제 묻고 뭐 해요? 또는 어떤 친구는 막 되게 귀여운 뻥을 칠 때도 있어요. 와서 선생님, 지난번에 음악 시간에 우리 노래 되게 크게 열심히 불렀다고 체육 1시간 더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했거나 또는 지난번에 했거나 또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 정말 더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점심시간을 쉬는 시간 뿐만 아니라 체육 시간, 정말 친구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고 뛰고 막 활동적으로 무언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은데 사실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죠. 아이들이 이제 학원 투어를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만큼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또는 창체 시간에도 더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요. 좀 이 효과를 제가 경험했던, 되게 크게 경험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한 5, 6년 전인 것 같아요.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한 해 동안 우리 반 아이들 농구 리그를 한번 그렇게 했어요.
30명 정도가 되나 28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4명 또는 5명으로 팀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요. 서로 계속 리그를 돌리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아침 시간, 자습 시간에도 하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방과 후 시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창체 시간이나 체육 시간에도 관련 있는 단어들 묶어서 또 편성을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1년 내내 마음껏 막 열 손가락이 다 부어요. 네. 뭐 여학생들도 뭐 전혀 빼는 친구 없고, 여학생들도 막 엄청 열심하게 달려들고, 남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전체적인 아이들 반 분위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하더라. 그리고 이 친구들이 5학년 때요, 서로 약간 부딪히는 친구들이 좀 많아서 조금 요주의 인물들이 있었던 그런 학년이었어요. 그런데 6학년 때 운동하다가 부딪혀서 짜증을 잠깐 낸다거나 이런 말다툼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 외에 이유 없이 시비가 붙거나 싸운다거나 이런 부분은 1년 내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만큼 친해지고 하면서 관계도 좋아지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학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학업 성취도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또 같이 운영했던 게 이제 한자를 같이 공부를 하고, 한 10월 정도가 되면, 10월, 11월이 되면 함께 시험을 보러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해가 가장 많은 아이들이 시험에 참여도 했고요. 참여한 만큼 합격, 네, 본인들이 목표했던 부분을 달성한 그 목표치도 훨씬 더 많았던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저도 그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재미있게 그렇게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그만큼 운동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정말 좋은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뭐 선생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가정에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 시간, 활동 시간, 뭐 움직이는 시간들을 좀 확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요,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많이 움직여서 진이 빠지면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는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꼭 운동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편성해 주시고, 주말에는 2시간 또는 3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이 빠지지 않는 정도. 사실 아이들은 한 3시간 정도 진 빠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 사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할까를 조금 찾아보실 때 감안하실 부분,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첫 번째는 좋아하는 영역, 좋아하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생을 할 수 있는 좋은 취미이자 특기인 게 바로 이제 운동인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발을 잘 쓰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손을 잘 쓰는 친구,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활동적으로 뛰는 걸 좋아하는 또 학생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정적이지만 약간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잘하고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쓰는 거, 손을 잘 쓰는지 발을 잘 쓰는지, 뛰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그 활동이 주가 되는 운동들을 한번 던져서 꼬셔보시는 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금 정적이고 뛰는 거는 잘 뛰지 못하는데 좀 섬세하고 공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탁구 같은 거. 탁구나 뭐 당구도 좋습니다. 당구도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공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이 하면 되게 재미있고 잘하니까 또 점점 재미를 느껴서 잘하게 되고요. 좀 활동적으로 뛰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축구나 농구가 좋아요. 굉장히 숨가쁘게 뛰고 넓은 공간 또는 지속적으로 뛰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또는 아이가 잘하는 영역을 좀 일단 좀 관찰해 보시는데, 관찰을 하려면 함께 좀 놀아주셔야 돼요. 네, 이제 사실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녁에 와서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해주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면 주말에 좀 쉬고 싶지만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함께 나가서 배드민턴도 쳐보고요. 캐치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같이 달리기도 좀 해보고, 산책도 해보고, 자전거도 타보면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잘 쓰는지, 어떤 거에서 유난히 자신감이 있어 하고 좋아하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일단 우선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학교에서 많이 다루고 배우는
종목들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걸 많이 할까요? 학교에서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이미 지금 3, 4학년 정도 됐으면 많이 보셨을 텐데 줄넘기 꼭 합니다. 줄넘기.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 피구입니다. 피구. 그리고 이제 농구, 배드민턴, 플라잉 디스크 뭐 이런 정도의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축구도 하고요. 그래서 줄넘기, 개인 운동 줄넘기를 꼭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넘기는 정말 단점이라면 딱딱한 바닥에서 했을 때 무릎에 좀 부담이 된다는 거. 그래서 꼭 그 부분은 푹신푹신한 저기 놀이터 같은 경우도 저 있죠, 그거 딱딱한 돌바닥이 아닌, 모래 아닌 그 이렇게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곳들을 활용해서 줄넘기를 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줄넘기는 전신 운동이 되죠.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누가 없이 혼자 편하게 그냥 줄 하나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운동. 그런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줄넘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되냐? 그러면 일단 모든 발 뛰기, 두 발로 뛰는 거. 그리고 뒤로 뛰기가 있죠. 또 네, 뒤로 넘기가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이따가 하셔도 되고요. 일단 모든 발이 잘 된다 그러면 그 번갈아 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발,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넘기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넘는 번갈아 뛰기. 그리고 그게 되면 이렇게 엇걸어 뛰기라고 하죠. 이렇게 X자로 하면 그런 거. 그리고 뒤로 넘기. 거기서 되면 이제 이중 뛰기, 쌩쌩이라고 하죠. 2번 넘는 거. 그 정도까지만 하면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꿀리지 않고 네,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자신감 있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하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하는데 기왕이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줄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또 많이 하죠. 배드민턴. 그리고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줄넘기를 할 때 좀 개수도 세고 지루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검색해 보시면 스마트 로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이 공중에서 이 잔상으로 이렇게 개수를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이게 내가 넘기면 몇 개를 했는지 나오고, 그리고 같이 접속한 사람들과 기록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로프가 있어요. 스마트 로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이가 재미있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큰아이와 작은아이 다 하나씩 해서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을 좀 말씀드리면, 배드민턴은 국민운동이죠. 네, 부모님들도 이제 함께 같이 재미있게 어울리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 2학년만 돼도 잘 다뤄서 맞추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잘 못 맞춘다, 힘들어한다 그러면요, 이렇게 배드민턴 라켓의 헤드 부분이 이 정도였으면 이렇게 넓은 빅민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빅민턴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좀 가볍게 재미있게 맞추면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요. 또는 이게 헤드 부분과 잡는 그립에서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맞추기 어려워하면 이렇게 탁구채처럼 생긴 패드민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칠 수 있는 그 패드민턴을 활용하시는 것도 조금 좀 쉽게 저학년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도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배드민턴을 해요. 그런데 배드민턴을 충분히 잘 치는데,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조금 더 익사이팅하게, 좀 더 고급, 네, 좀 심화시켜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라고 한다면 스피드민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테니스 라켓과 배드민턴 라켓의 중간쯤 되는, 그래서 그건 공이 조금 더 빨라요. 잘 나가고요. 그리고 좀 더 묵직하게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것들로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의 수준에 맞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요, 플라잉 디스크, 프리스비라고도 하는, 조금 비슷하죠. 비슷한 개념인데요. 옛날에 강아지들 막 이렇게 던져주면 막 달려가서 이렇게 막 물고 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데 그 똑같은 걸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플라잉 디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끝에 원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게 있고 전체가 그냥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 서로 이제 공원 같은 데 가서 주고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데 많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움직이게
일부러 조금 잡을 수 있을 만큼 떨어뜨려서 던지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재미있는 활동이 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폭신폭신한 재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가까운 거리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폭신폭신한 재질에 가운데가 비어있지 않은 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면요, 잡기도 좋고, 혹시나 못 잡아서 맞아도 마음이 덜 상하죠. 덜 아프고요. 그렇게 활용해 보시다가 좀 실력이 는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날아가요. 흔들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겉에 속이 원이 뚫려 있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의 그 플라잉 디스크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영상 하단에 세부 내용에 관련 보실 수 있는 링크들을 좀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플라잉 디스크를 활용하셔서 아빠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빠들, 어머니들도 좋고요. 던지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뛰면서 하면 저는 큰아이와 굉장히 제일 즐겨 하던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잉 디스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하면 막 흔하게 하는 운동은 아니니까 잘하면 조금 더 사람들의 이제 이목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아이들 운동 활동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운동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공부할 게 많고 뭐 산적해 있는 많은 그 학원들 스케줄들이 있지만, 그래도 꼭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에도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운동을 이래도 안 하실 건가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꼭, 그리고 주말에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꼭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그리고 쑥쑥 잘 자랄 거고요. 그리고 공부도 잘 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내용들 하단에 넣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